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비만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 그럼요. 돌아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비만 주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비만 주사가 뭐예요? 비만 주사. 근데 이제 저도 이 비만주사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설명을 이제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뭐 비슷비슷하다. 사실은 이제 맞고 그냥 지방 세포를 줄이는 주사인데 얼굴에도 하고 뭐 배에도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조금 조성은 다르겠죠.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 달라요 이름이.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신 지방세포를 얘를 터트려서 아예 세포를 터트려서 없애는 주사가 있고 그렇지. 지방의 크기의 사이즈를 사이즈. 줄이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후자만 합법이죠? 후자만 합법이고 전자는 원래 두라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수입됐던 게 있었고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회사에서 만들고 있지. 허가 진행 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이맘때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안 쓰고 있고. 우리는 막 무슨 지방세포를 터트려요, 죽여요, 이건 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과대광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얘기도 나오겠지만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자기는 안 넣네 뭐 스테로이드는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래 큰일 나지도 않지만 사실 안 넣고 천연의 뭐를 만들었다는 병원도 있어. 근데 그건 다 주사하면 안 되는, 대부분 주사하면 안 되는 건데 비만 주사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 여기 막 있는. 너무 많죠. 네. 지방세포가 있는데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 껍데기. 그 껍데기에 막이 있지. 그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리셉터가 거기 다 있어요. 그 리셉터에 어느 수용체에 딱 작용해서 요 지방세포에 에너지 만드는 거랄지 이게 더 비대되는 거를 막는 그런 거를 의사들이 이제 아는 거죠. 천식 치료제로 쓰이던 아미노필린 주사가 있는데 초기 약물이지. 이 약이 작용하는 수용체가 지방세포 그렇지. 표면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의사들이 알고 야 그럼 이거 여기다 주면 지방세포가 줄지 않을까? 했더니 정말 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천식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를 쓴 거죠. 그게 거의 초기일 거야 아마. 그게 이게 아마 효시일 거야. 그게 한 20년 전 얘기? 그럼 그 비만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 부위에 시술이 가능해요? 살 있는 데는 다 가능해요. 다. 안 되는 데가 없어. 진짜. 그냥 뭐 얼굴에는 여기, 우리 불족사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역광대라고 하는데, 팔자주름이 있죠. 거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얼굴만 해도. 그다음에 뭐 팔뚝, 뭐 배, 허벅지, 종아리, 여기 등살 다 넣을 수 있는데 효과 차이가 다 있죠. 그리고 거기마다 좀 양이 좀 달라지고, 좀 성분이 조금 달라지고. 이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만약에 지방이 근육 사이에 껴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못 맞는 거죠. 근육에 있는 지방은 거기 녹인다고 놨다가 근육염 생겨. 근육염 엄청 생겨서 제대로 망청해 놔야지. 왜냐면 약간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방 주사 중에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 비만 주사는 얼마나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라든지. 거의 무제한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자주 맞으시는 분 거의 1, 2년 동안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뭐 스테로이드만 뭐 안 들어있다면 스테로이드는 좀 계속 맞으면 좋지 않죠. 여자분도 생리불순 오고 그러면 어떤 분은 진짜 탁 한 번 맞고도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 맞았는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약간 그런 간수성이 있나 봐요. 사실은 그 얘기 나오겠지만 이 스테로이드가 섞인 비만 주사를 맞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이 생리불순이 가끔 와요. 사실은 스테로이드 때문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세포가 그렇죠. 원래 여성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렇지. 이 지방세포가 줄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생리불순이 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그게 꼭 스테로이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봐요. 또 환자분들한테 미리 잘 설명을 해야 돼. 이 설명을 하면 되지. 주사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우리 메이리는 그게 좀 적죠. 안 써요 잘. 저는 일산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압구정에서 쓰나? 우리는 조금 써 그래. 지금 쓰는데 근데 그 쓰는 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딱 정확히 의사가 인지하고 이 물을
단기간 딱 써가지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쓸 때는 뭐 원래 스테로이드라는 게 잘 쓰면 명의 소리 듣거든요. 그렇죠. 잘못 쓰면 멱살 잡히지만 약방의 감초가 스테로이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맞으면 오래 먹던지 맞으면 이게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내성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죠. 네, 그렇죠. 약이 안 듣는 내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항생제 이쪽에서 쓰는 텀이고요. 아마 내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약발이 안 듣는다? 좀 다른 얘기거든요. 스테로이드는 단계가 있어요. 약한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가 있는데 너무 센 단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마시면 아래 단계의 스테로이드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때 쓸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미래를 봐줘야 돼요. 요 질환을 단기로 2, 3일 써가지고 딱 끝내겠다. 혹은 이 사람 길게 갈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약한 걸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계획을 갖고 써야지 그냥 흐지부지 쓰다 보면 어느새 뭐 2달 쓰고 3달 쓰고 이래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비만 주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비만 주사는 한 번 맞으면 기간은 얼마 정도 가는지가 되게 일반인들이 궁금해요. 예. 아까 김영문 원장님 조금 말씀하셨지만 벽을 딱 깨는 게 있고 쭈그러뜨리는 게 있고 이게 또 의학 용어가 있어. 근데 그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한 얘기지 않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딱 깨지면 거의 이제 반영구적인 건데 근데 벽이 안 깨지고 이렇게 쪼그라들면 반드시 다시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얼마나 될까? 그럼 한 6개월 정도 보는 그렇죠. 거죠. 6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되면 다시 돌아와.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월 지나면 다시 다 돌아와. 근데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그 세포를 깨는 방법 그 방법 중에 이제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건 지방흡입이죠.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다 깨지죠. 완전히 싹 빼내는 빼냈으니까 그 자리에서 없애는 거니까. 그 깔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 방법 중에 뭐 이제 레이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레이저로 깨주는 거. 깨서 녹여서.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약물을 이용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약물 비만 치료 방법은 쭈그라뜨리는 거지 깨지는 터트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이라고 보는 게 맞지. 6개월. 터트리는 건 내년 이맘때쯤 나온다. 그거를 터트리는 게 있었으나 수입이 지금 안 되게 돼. 근데 왜 수입 안 해? 그게 임상이 덜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허가는 받았지만 이걸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 3상 실험. 3상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게 그 원가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환자분들 동의하죠. 한 앰플이 37만 5천 원이야. 요 2cc가. 근데 2cc로는 택도 없어. 4cc는 있어야 돼. 4cc도 솔직히 택도 택도 없었어. 6cc는 맞아야 근데 돼.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4cc가 오케이 그러면 그 75만 원이 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지방흡입 이렇게 하면 몇십만 원인데 여기 지방흡입하면 뭐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거를 뭐 150, 200 맞을 수 없지. 근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빼는 게 제일 확실한데 이건 깨도 나갈지 안 나갈지도 사실 몰라. 깨져서 완전히 깨지는지는 입증이 돼 있어 FDA에서. 근데 그게 유일한 약이었어. 근데 너무 비싸고 그럼 환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 포기한 거지.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 두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나오면 또 좀 시장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질문은 이제 되게 황당한 좀 질문인데요. 이 비만 주사는 하루 24시간 중에요. 이게 언제 맞아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런 생각 없이 먹는 약이면 약의 물론 이제 주사도 자극 기간이 있을 테니까 먹는 약이면 근데 뭐 위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소화가 되면서 약이 뭐 반감기 뭐 이런 게 있잖아. 사실 주사에도 물론 반감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먹는 거니까 그걸 좀 지켜서 뭐 언제 먹는 게 좋은 거야. 이 약에 작용하는 그런 반감기 있는데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일주일 빨라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술하실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순환을 좋게 하는 걸 같이 환자가 바쁘지만 않으면 같은 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넣고 붓기와 순환을 좋아지는 걸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저는 그래요. 저희 메이린 장점은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비만에 관계된 대한민국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장비들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적당히 드시고 그냥 와서 누워서 한숨 주무시면 우리 옆에 계신 원장님과 우리 스태프들이 싹 빼놔요. 이렇게 안 아픈 방법으로 쑥 빼놓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사는 얼굴에나 좀 넣지 배나 이런 배는 데는 잘 안 놔요. 왜냐면 기계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맞아. 저같이 매일의 일상은 수술로 그냥 끝내고 여기 비수술적으로. 매일이 아프잖아. 장비가 여러 가지가 비술적으로 장비. 근데 얼굴은 주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딸이면 줄래? 혹은 네 아내면 줄래? 네 저 누나나 여동생이면 줄래?라고 했을 때 주실 거예요. 난 약간 안 주지. 살을 빼려고 감기약을 먹여. 그리고 또 영양제도 들어있어. 영양제 보조제.